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유성구의 정례의 제4차 사이도의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태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사항은 공통 2건, 개별 22건으로 공통 2건 중 1건은 완료, 1건은 부서별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개별 22건 중 11건은 완료, 10건은 추진 중, 1건은 장기 검토 중으로 조속히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1쪽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하고 개별사항 중심으로 처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쪽 도시계획과 조치 요구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적극 발굴 관련 사항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부서, 동행정복지센터와 사전 실무회의를 통해 사업 설명, 추진 절차, 의회 건의사항 등을 적극 안내하고 지역 안배를 고려한 사업 발굴에 힘쓰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주택 확보 및 공급 방안입니다. 유성구 청년주택 확보 및 공급 방안 연구 용역 결과 단기 후보지로 어은동, 중기 후보지로 노은동 일원을 검토하여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 추진에 따라 관련 조례 등 입법 절차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간혁신제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 등 향후 공모사업 등에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빈집 실태조사에 관한 처리 결과입니다. 전기 및 상수도 사용량 자료 분석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빈집을 적극 발굴하였으며 2024년 1월부터 총 4회에 걸쳐 사업 시청 내용을 홍보하여 누락자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안녕센터 위스탁 협약서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약서 정비 사유 발생 시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과 연계하여 금년도 내 차질 없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재난안전과 조치요구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관련으로 기존의 설문조사 내용을 직관적으로 재구성하고 스티커 활용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대응 안전관리 매뉴얼 용역 관련 사항입니다. 향후 용역 수행기관 선정 시에는 전문가 참여를 검토하고 그 특성에 맞는 세부 과업지시서 작성과 보고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용역 결과물이 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늘막 설치 관련 수요조사를 통한 예산 편성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본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늘막을 여름철 수요 시기에 맞춰 효과적으로 설치,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은 일반회계 예산과 중복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 또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한해 엄격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천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2월 유성천 준설 공사를 착공하여 3월에 준공하였으며 앞으로도 하천 준설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마철 범람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율방재단 운영 관련한 조치 요구 사항들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지역 자율방재 협의회 구성 건입니다. 협의회 구성 여부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자율방재단 및 동대표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자율방재단 구성 후 단장으로부터 연관 활동계획을 제출받아 방재단 역할에 맞는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소집 수당과 관련해서는 법령 검토를 진행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 개정 여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11, 제6항에 따른 재량사항이며 현재 운영 중인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통해 각종 행사 및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심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법령상 지역안전협의회의 취지와 실무적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및 침수 대비용 안전용품 지원입니다. 관련 법령 검토 결과 자연재해 및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피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은 가능하나 전기차 차주 등 특정 대상을 한정하여 물품을 배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어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26쪽 건설과 조치 요구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도로 건설 관리 계획에 관한 조치 요구사항들 처리 결과입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점 사고 방지 관련하여 관내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헬스 설치 사업 예산 2천만 원을 올해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LED 바닥 신호등 등 추가적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시 소관사업으로 시에 공문으로 시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로 건설관리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무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이해를 충분히 도모하고 착오에 따른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제설기 활용 조치 결과입니다. 동제설 담당자의 업무 연속성 확보 및 직능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인력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제설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를 통해 아반트 장비 활용 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정기적 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기 전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종합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 점검 및 상시 점검을 병행하였으며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7쪽 건축과 조치 요구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현수막 정비 및 개시대 신설입니다. 지정 개시대 확충 사업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고단형 현수막 지정 개시대 10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자 개시대는 상업 및 공업 지역에만 설치 가능하므로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수 디자인 건축물 지원 방안입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우수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 작품 공모와 관련하여 우리
구지역 건축물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추천하겠습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관련입니다.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는 홈페이지에 누락 없이 게시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5개 광고 발전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대면 심의를 통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8쪽 공동주택과 조치요구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장기방치 공사장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관내 장기방치 공사장은 복명동 내 2개소로 나들이백화점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사 재개 예정이며 유성호텔 부지는 올해 9월 착공 예정입니다. 방치 공사장의 조속한 준공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시 행정적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내 전기충전소 관련 화재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재 대응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련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가 2024년 9월 제정됨에 따라 총괄부서인 푸른환경과 및 소방서 등과 협업하여 안전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기충전소 지상 이전을 위한 지원 방안은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 이후 그에 따라 추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 관련입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의무 구성을 적극 지원하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안전도시 국수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도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수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122쪽에 빈집 실태 주사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예, 여기 조치 요구 사항을 보면 빈집 실태 주사 시 빈집 발굴을 위해 적극적 홍보를 통해 실태 주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당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제가 그 작년 11월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 그 조치 요구 사항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빈집 정비 활용 방안을 모색하라. 타 지자체의 빈집 정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우리 구 전복 활용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그 요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조치 사항이 조금 이제 상이하게 다르는데요. 그 타지자체 빈집 정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우리 구 전복 활용 방안을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2024년 8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방동 99번지 외 입필지를 대전형 빈집 정비 사업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예, 전에 이제 요거 자료에 보면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방동 저수지 인근 빈집 정비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지역이 건축물 해체를 하고 공원 지역으로 지금 활용할 방안으로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제 2024년 8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와 사례를 비교해 보면 다른 구는 보통 텃밭, 쉼터, 주차장 그렇게 이제 그 빈집을 활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구는 그 경관을 이렇게 활용해서 멋있게 뭐 생활체육이라든가 주민 쉼터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근데 2029년 5년마다 조사를 하죠. 네, 2019년 조사를 했고 2024년에 조사를 했죠. 네, 그 2024년에 결과가 나왔죠. 네. 저희가 실태 조사 예.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2019년에는 309개 빈집이 이렇게 선정이 됐었는데 2024년에는 몇 개가 나왔나요? 결과 조사할 때요? 저희 455호로 그 최종 조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아, 빈집이 455호로 나왔어요? 네,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2024년에 455호가 나왔는데 요 계획을 어떻게 지금 세운 게 있나요, 혹시? 빈집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실태 하겠다? 조사를 예. 그럼 구체적으로 도시 지역, 농촌 지역 그리고 그 등급별로 1, 2, 3등급에서 1등급은 활용지, 2등급 관리 대상, 3등급 정비 대상으로 해서 구체적인 분류는 지금 해놓은 상태이고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용역을 다시 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455가구에 대해서는 네, 용역을 다시 해서 어떻게 네. 활용할 것인가. 네, 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지역 주민들에게 그 휴식 공간과 여가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455가구 1등급, 2등급, 그다음에 그 3등급, 4등급까지 있죠. 네. 예, 그거를 서면으로 한번 저에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455는 사전 조사할 때 총 조사 그 대상이었고요. 저희가 빈집으로 판정한 거는 최종적으로 187호입니다. 예, 187호. 도시 지역에 157호, 농촌 지역에 30호. 그러면 2019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2019년 308호였는데 187호에 관련해서 등급 나눈 것 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네, 이상입니다. 자료 별도 제출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육술 의원님,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주무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최육술 의원님한테 별도로 좀 보고하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육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명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혁술 의원님에 이어서 빈집 실태조사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455호하고 187호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예, 저희가 추정해서 사전 조사를 했던 대상이 455호이고요. 전체 조사 물량이 그 중에서 확정적으로 빈집으로 저희가 판정한 게 187호입니다. 작년 행감 때 올해 3월까지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갖고 결과가 나와서 그때 끝난 다음에 기본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아직 못 세웠고요. 추진 향후 방안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활용 방안을 다시 용역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빈집을 갖다가 그때 청년주택에서 빈집을 갖다가 단기로 청년주택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용역 결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 수립할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주택 공급 방안에서 단기 계획에 있어서는 저희 어원동 지역에 원룸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그 임대를 하는 그런 방안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금년도 저희가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3월 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으로 되어 있던 부분도 사실 저희가 추진을 해서 노원동 지역에 그 공동주택을 저희가 직접 건설하는 방안으로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노원동 어디께인가요? 저기 그 월드컵 경기장 노은시장 쪽. 아, 그쪽에다가 공동주택을 직접 지으시겠다고요? 예.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저희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럼 단기는 어느 어원동인데? 단기는 저희 구청 주변 어원동. 예, 어원동인데. 예, 청년 창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구간으로 계획 중이고요. 올해 연말에 그럼 본 예산에 그럼 담으실 건가요?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대상지를 확정을 하고 예산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빈집 활용 방안은 그렇게
청년주택에 담겨 있긴 했었는데 아직은 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이 용역은 언제 하실 생각이신가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를 반영하신다는 얘기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국장님 보고하는 과정에서 청년주택에 대해서 지금 관심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근데 여기에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말을 하셨어요. 네. 선정이 됐다고 그랬죠. 네. 예, 이 내용은 별도로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양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미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 임미동 의원입니다. 123쪽에 있는 안녕센터 우스탁 협약서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조치 요구 사항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위탁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제 위탁자가 유성구인데 이게 특정 부서로 되어 있으니 그 부분을 정비하라라고 조치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의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위탁 계약이 24년도 7월부터 27년 6월 말까지 3년간 지금 저희가 계약이 돼서 그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검토를 지금 계속 하고는 있는데 뭐 결론을 아직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부서에 이원화되어 있던 문제들 그리고 또 기간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 그 집행부 내부 부서 간의 협의를 거쳐서 다음 변경 계약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문제 같은데 왜 이게 결론이 안 나고 있죠? 부서 간의 부분이 뭐 협의는 지금 하고는 있는데 확정은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 부서 간에 나눠져 있는 게 아마 이쪽에 있는 그 아이들 있는 센터 거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위수탁 기간에 대한 명시 부분은 분명히 이거는 시정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국장님. 네. 그런데 지금 처리 내용에 보시면 제가 왜 그렇게 질의를 드렸냐면 앞으로 관리 운영 협약서상 정비 사유 발생 시에 그러니까 다른 사항이 또 발생을 하면 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 사항을 함께 넣어서 협약서 위수탁 협약서를 변경을 하겠다, 정비를 하겠다라고 내신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어렵지 않은 부분 같아 보여요. 그리고 단순한 사항이 아니라 사실은 위수탁 협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작년 11월에 조치 요구했던 게 아직도 부서 협의를 거치고 계시면 언제 정비를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도시계획과하고 마을자치과에서 이 부분이 이원에 대해서 되고 있었던 부분 복지국 쪽에 있고 한데 현실적으로 아니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그 합리적이냐에 대해서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단 기간에 대한 명시는 사실 이견이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부터 정비라도 하셔야죠. 왜냐하면 국장님 여러 협약서나 아니면 저희가 계약서를 받아보시지만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협약서와 계약서라는 게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저희가 그 조치 요구를 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견이 없는 부터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견이 있는 부분과 논의를 길게 가져갈 부분은 차후에 논의하는 거로 하셔야지 그거를 기다리면서 정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존경하는 임미동 의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네. 이 논점이 좀 빗나간 것 같아요. 그 제가 지적을 할 때 말씀 여기 요구 사항이 있는 것처럼 기간에 대한 부분, 네. 그다음 계획서를 받을 때는 계약자가 유성구와 그 수탁자 간의 계약이니까 유성구가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 담당 부서를 결정을 못해서 수정을 못 하신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동안에 이 위스탁 협약서가 4번인가 5번이 바뀌었어요. 그게 왜 바뀌었냐면 이 사업계획서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이 부서가 계속 이름이 바뀌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처리 내용을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어떡해요? 이거는 일단 유성구로 바꾸시고 위스탁 기간 명시하시면 끝나는 조치사항이거든요. 이거는. 그러고 나서 이거를 뭐 도시계획과가 하실지 다른 과가 주관부서가 될지는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부장님. 예. 지금 논점을 좀 잘못 보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장이 이안 제가 뭐 이렇게 내용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데 지금 추진중으로 보고가 됐고 결론적으로 아직 협의부서가 뭐 이렇게 관리부서가 결정이 안 됐다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검토를 우리 송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조기에 종결을 짓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내년에 뭐 행감할 때 이 얘기 나오지 않도록 아셨죠? 네. 국장님은 이제 6월 말부로 이제 집에 가시지만은 그 밑에 있는 과장님이 누구예요? 우리 신민호 과장님이신가요? 과장님이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 결과를 중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명히 끔꼼했는 건 하고 가셔야 돼요.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명환 의원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작년에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에 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및 재난기본법 법 이름이 좀 틀린 것 같은데 뭐 그 법에 보면은 10조 4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이 사전 검토가 있어서 예산을 올리기 전에 집행 실적, 성과, 추진 필요성 등을 행안 불용의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이 조항이 있어서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거치셨냐고 제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게 작년에 11월 달에 하셨다고 하셨던가요? 네,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11월 달에 하셨다고 하셨죠? 네, 이게 법 취지가 뭐예요? 사업예산의 사전 검토거든요. 네, 예산을 올리기 전에 사전 검토해서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라고 한 것 같은데 11월 달에 거치면 좀 너무 늦지 않나요? 저희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면 그 시기적으로 그때 정도 그 이전에 돼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건 법에서 명확하게 정의한 사항이라서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더 시기를 당기셔갖고 네, 사전 검토를 하신 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다시 한번 뭐 올해 본예산 할 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도 이것도 없는 내용인데 작년에 송충이 때문에 엄청 고생했었죠. 네, 그때 송충이 수명 관련 용역을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작년도에 송충이가 하천변에 나와서 그때 방제를 했었고요. 금년도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 조치를 한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습니다. 작년에 송충이 수목 관련 용역하신다고 혹시 안 하셨던 용역은 없나요? 예, 용역은 아니고 방제. 아 그래요? 예, 네. 올해 송충이 그런 방제 관련 것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하도 심해서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금년도는 아직 송충이 발생된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것 같고요. 나오는 대로
저희 유지관리비로 방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김미 의원입니다. 1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네. 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진행 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설문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잖아요. 혹시 네네. 교육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아직 예정인가요? 저희가 7월부터 11월까지 지금 교육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선생님이 설문조사하는 문항 외에 아이들 대상으로 스티커 등을 활용해서 눈높이에 맞게끔 설문 문항을 구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아직 완성이 안 된 건가요? 설문 문항이? 예, 저희가 시기가 하반기 7월부터 돼 있어서 그 지금 설문조사 대상은 뭐 전년도 교사였었던 부분을 어린이로 바꾸고 설문조사 문항도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 개선을 하고요. 또 뭐 스티커라든지 그런 보조 교구를 활용을 해서 어린이가 직접 설문조사를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식으로 개선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은 아예 안 하고 그냥 아이들만 설문을 하나요? 일단은 아이들 어린이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들은 기존에 하시면서 아이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티커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본 의원 생각은 좀 그런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7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쯤은 어느 정도 설문지나 이런 문항이나 어떠한 스티커를 쓴 건지 이런 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지금 벌써 6월 중순 말인데요. 네, 지금 설문 문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7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려면 뭐 네. 6월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무리 되는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옆 페이지 125페이지 자율 방제 협의회 구성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1월에 오시고서는 그래도 방재단 지역 자율 방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고 계세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감사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간담회를 진행을 하셨어요. 그쵸? 그 이전에 혹시 진행 사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왜냐면 여기 보면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자율방재단 구성 연간 활동 계획을 단장에게 제출받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6월이에요. 네. 혹시 계획을 다 받으셨나요? 네, 지금 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을 금년 6월 달에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6월 달에 추진을 했고요. 그 전까지는 그 계속 지적하셨던 자율방재단의 연중 활동 계획서 제출을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미리 사전 그 활동 계획을 받았고 그 이후에 그 활동으로는 제설 활동이라든지 쉼터 점검 또 예찰 또 경보시설 점검 또 이번 산불 있을 때 산불 예방 활동 이런 부분에 그 방재단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제 활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부분들이 지금 그 계속 저희가 지금 그 확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네, 본 의원이 간담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 지역 자율방재단 임무 역할 숙지랑 또 사전에 뭐 위험지역 사전 예찰, 폭염 저감 시설 점검, 배수로 정비, 주민 대피 지원, 응급복구 지원 등 교육도 하시고요. 또 각 동 대표님들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아쉬운 부분은 왜 6월에 간담회를 하는지 그 전에 조금 진행을 하셔가지고 의견을 받으셔가지고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조금 더
활성화되셨을 텐데 그 대표님들이 굉장히 아쉬워하셨어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말들이 많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또 의욕도 많아가지고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간담회나 교육이나 이런 걸 조금 각 동에 맞게끔 필요한 사항을 받으셔가지고 동에서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조금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2시간을 정말 꽉 채워서 간담회를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도 시간이 부족하고 뭔가 결론이 나지 않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율방재단 뭐 협의회 구성도 사전에 어떠한 설명이나 장단점 같은 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의견을 취합을 하셔가지고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비가 오는 게 이게 적은 비가 아니에요. 폭우 상태인데 지금 재난안전과에 우리가 질의 이 답변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현장에 좀 나가봤으면 좋겠는데 저분들은 상황 대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124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시니까 빠르게 얘기할게요. 그 그늘막 설치 완료로 올리셨는데 그늘막 설치. 네, 예, 뭐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견을 좀 드리면 이 그늘막에 대해서는 사전 수요를 자꾸 파악하시잖아요. 그럼 네, 줄질 않아요. 네, 이건 검토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설치한 다음에 관리 비용을 검토하셔야 돼요. 이 관리 비용에 대한 검토가 없어요. 계속 매년. 예, 저 예산에서 일부 조정도 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그 관리 비용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이 수요를 계속 받으실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게 계속 늘어서 사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125페이지 전기차 화재 및 침수 대비용 안전용품 지원되어 있는데 이제 지원 불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충분히 그 처리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네, 이해가 가는데 우리 전기 그 뒤에 공동주택가를 보면 전기 충전소 화재에 관련된 거는 홈페이지다 게시하시고 대응 방안들을 하셨잖아요. 네, 네, 이 실질적인 안전용품 지원은 어렵다 하더라도 네.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안내를 좀 한번 교육을 하시는 것도 전기차 차주 대상 뽑으면 금방 나오잖아요. 유성구에 네. 전기차 차주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뭐 홍보자를 좀 보내시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라면 홈페이지에 좀 게시한다든지 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울컥하셨죠? 이제 졸업이 가까우니까 만감이 교차하신 것 같은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끝까지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그 하천정비 장마철 하천 범람 대비 하천 준설에 대해서 질의보다도 수고하셨다고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유성천이 하천 준설을 해마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토사가 모이는 곳이 늘 발생이라서 금년에 꼭 좀 제거를 해달라고 신신당부했더니 아주 깔끔하게 준설을 해주셔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반면에 그 유성천이 토사가 좀 뭉쳐 있는 데도 있지만 그 풀이요, 그 무슨 갈대 풀인가 무슨 풀인가 그게 또 한 질씩 이렇게 커서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토사를 주저하는 데는 이제 예산 관계가 좀 그렇다고 해서 못했으면은 그 크게 자란 풀만 제거해도 크게 물 흐름에 좀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좀 멈출 때 그런 큰 풀 제거에도 장마에 많은 도움을 주니까 기회가 되면은
풀 제거에도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봉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미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먼저 그 아까 존경하는 송재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행안부에서 그늘막 설치나 관리에 관한 지침이 내려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그늘막 설치나 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고 그 그러니까 수렴된 의견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라고 되어 있죠. 네. 저 해당 부서에서는 수요가 있으면 어떻게 그 수요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계시죠? 저희가 전년도에는 기간을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수요 조사를 실시를 했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동별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시급성, 필요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별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해서 정하고 계시죠? 네, 각 동 담당자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각 동에 그러니까 13개 동 담당자들이 네. 전부 다 모여서 와서 그 자리에서 네.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네, 저희 그 지침에 따르면 사실은 뭐 의견 수렴도 개인의 민원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통장님들이나 지역의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그 부분을 통해서 어디에다 설치를 할 건지 협의를 한 다음에 경찰서나 점용부서랑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까 송재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조사를 해보면 뭐 조그마한 사거리까지 주민들이 다 설치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데 그런 협의를 거치게 지침이 내려온 것은 전부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중이 이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그 부분이 설치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수요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 거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 등이 동별 담당자가 오셔가지고 결정하는 게 맞을까? 즉 동네 구석구석을 동별 담당자가 다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당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 일정 부분은 아침에 해가 떠서 일조량이 1시간도 안 되는데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행정을 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통장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거쳤다고 한다면 동네 구석구석을 잘 아는 통장님들은 굳이 그 부분에 설치하지 않고 다른 곳에 좀 설치해달라 라고 그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의견을 제기하고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장소에 관한 부분이 정정될 수 있었던 부분 같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뭐 그 한 곳일 수만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그늘막을 설치를 하거나 업무를 추진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주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저희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 작성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두 번째 보면 재난 대응 안전관리 매뉴얼 용역 관련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김 의원께서 이제 많이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 처리 내용에 보면 다 좋습니다. 이미 끝난 용역이고 그 용역의 부실함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 부서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나 저희 참여하셨던 모든 의원님들께서 느끼셨던 부분 같아요. 그리고 그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새롭게 나온 재난 안전관리 매뉴얼이랄 게 없었어요. 근데 처리 결과에 보니까 용역 결과물이 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는 조치, 그러니까 처리 내용이 과연 맞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은 지적됐기 때문에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처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실 때도 조금 더 고민해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미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수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유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의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의원입니다. 맨홀 뚜껑 정기적 점검, 우기 전 하수도 시설물 종합 점검 계획 수립 예정이라고 여기 하셨는데요. 우기 전 이제 거의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 달에 설맞이 대비해서 하수도 시설물 특별 점검을 실시를 했었고, 침수 피해 우려 지역 및 지하차도 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상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락방지용 하수 맨홀은 저희가 200개를 구입을 해서 현재까지 158개를 설치 완료를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예, 그럼 42개가 남았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 시설물도 하수도 맨홀 추락 맨홀 다 점검을 하셨단 말씀이시죠, 작년에? 네네. 작년에 다 점검을 하셨고 추락 방지 시설, 추락 방지 맨홀 200개 중에서 158개하고 42개가 나오셨단 말씀이시죠? 네, 예, 오기 전에 다 빨리빨리 조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육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욱술 의원입니다. 126쪽에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점 사고 방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예, 조치 요구 사항은 그 도로관리 계획상 보면은 5곳의 사고 방지를 위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이제 그 계상을 하라고 돼 있고요. 근데 예산이 보니까 이제 한 곳만 2천만 원이 이제 9월 추경에 세워졌어요. 네. 추경에 세워졌는데 9월에 준공 예정이고 2위 추경에 세워졌는데 그 외에는 대전시 소관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문을 발송을 했지요. 그 외의 거는 네, 다발 지역 안전 펜스만 우리 유성구에서 관련이 되고 나머지는 대전광역시에서 그 사업이 관련이 된다고 해서 공문을 발송을 했잖아요. 네, 5월 달에 했습니다. 예, 그 5월 달에 발송했는데 어떻게 답변이 왔죠? 별도 저희한테 답변이 온 내용은 없습니다. 5월에 발송을 했는데 답변이 안 왔어요? 시에 확인해서 다시 그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을 발송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는 것이 그게 정상인데 5월에 했는데 지금 6월 중순 정도에 넘었는데도 안 왔다는 것은 그만큼 그쪽에서도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 지금은 1순위부터 5순위까지거든요. 근데 우리 책자를 보면 30순위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우선순위 5구 외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게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지금 5군데가 아닌 명목이 30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민 안전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길 당부드리고요. 그 공문은 한 번 더 독촉을 해서 그 답변을 달라는 그런 또 우리의 메시지가 있어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욱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까? 예, 송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그 12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스마트 제설기 활용 있는데요. 네. 우리 지금 제설인부 사역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거 있을까요? 네, 전년도에는 3,497만 6천 원이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제설인부 사역 어느 부서에 편성하세요? 건설과에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네. 이게 지금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 자율방재단 등 협의를 통한 제설인부 사역 추진돼 있잖아요. 네. 자율방재단은 어차피 소집수당으로 대체를 하시면 될 건데 네. 나머지 그 직능단체나 제설기관 그 기간제 근로자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예산 편성 자체를 동으로 좀 바꾸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기민하게 좀 대응할 수 있는데 이거를 2추, 그러니까 3추 되기 전에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제설인부 사역 있는 부분 있으면 부서 변경을 하시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네. 계획이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동별로 전년 대비 워낙 기후 이상이 많기 때문에 뭐 예측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전년 기준으로 제설 피해가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라도 일단 동에다가 일단 예산을 내려주셔가지고 바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현재 현재 하고 있는 거는 건설과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13개 동에 재배정을 예. 해주고 그 예산을 통해서 직접 활용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전년 대비 3,400 정도면 어떻게 보세요? 충분하다고 보세요? 집행 실적이 저희가 157만 7천 원이었습니다. 24년도에 동에서 거의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배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미리 배정을 좀 해놓으면 동에서 미리 좀 판단하고 사람을 부를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수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수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수 의원입니다. 127쪽에 현수막 정비 및 개시대 신설 관련하여 질의되겠습니다. 네. 예, 거기 보면 공공기관 고정형 전광판 설치 검토 관련이 있죠. 네네. 예, 이건 지금 보니까 장기 검토라고 돼 있어요. 네. 이게 장기 검토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공공기관에는 그 정보 전달 방식이 빠르게 이제 그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기존의 종이 공고나 현수막에서 벗어나서 실시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디지털 전광판이 지금 도입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어요. 네. 예,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것은 이제 왜 그러면은 LED 전광판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냐면은 시인성과 유지 관리가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요. 뛰어나고 장점이 있죠. 공공 정보의 신속한 전달이 되고 또 다양한 콘텐츠가 표현이 가능하고 유지 관리 효율성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한 개를 설치하면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는 그런 또 단점이 있죠. 네. 그래서 설치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돼요. 예,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장기 검토를 하셨는데 네. 이것을 보면 이제 설치 목적이 좀 명확해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설치를 하는지, 정보 전달용인지 아니면 홍보용인지 아니면 재난 대응 시스템인지 이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하나 설치하면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는 단점은 있지만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장기 검토지만 우리가 크기나 아니면은 그 위치가 선정이 중요하죠. 일단 한번 설치하면은 추가하고 되지가 않으니까. 네. 예, 그래서 타 시도의 사례를 보고 신중하게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장기 검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송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최옥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항목인데요. 127페이지에 우리 개시대를 한번 설치하면 이동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국장님. 그래서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유성구의 지금 게시대가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신 적은 있나요? 저희 게시대 지금 금년도에도 10개소에 신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 입지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인성이 중요하긴 한데 토지에 우리 국공유지에 활용해야 되는 부분 또 사유지 부분들하고 구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약은 있습니다. 예, 그 제약은 분명히 있는데 네. 제가 대표적으로 우리 유성온천역 사거리에 행정게시대 하나 있죠. 네, 그 모델하우스 있는 쪽으로. 네, 그게 행정게시대가 유성온천역 엘리베이터보다 나중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다 가려져요, 국장님. 행정게시대가. 그런 부분 위치를 좀 조정을 하시든지 부지 사용이 가능한 지역이니까 하셨을 건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치를 할 당시에는 판단하였을 잘 보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여건들이 바뀌면 그것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뭐 수시로 점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계속 개첩하고 철거하고 하시다 보면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장소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라도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입니다. 128쪽 제1상단의 장기 방치 공사장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근 30여 년간 건축이 중단돼 가지고 유성의 거리를 아주 망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3대 때도 그랬지만 7대도 8대도 9대도 늘 이 거리가 우리 유성구에 해마다 한 번씩 겪는 그 축제의 거리고 또 유성에 많은 그 호텔들이 많이 그 운집해 있는 그런 거리로서 아주 흉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차 이거를 건의하고 좀 계속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흉물이 그냥 있어요. 지금 보니까 공사 체계 예정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말만 이거 예정이지 확실하게 언제 하겠다는 지금 확정이 안 난 것 같아 보니까. 그렇죠?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구 나들이 백화점 신축 공사 건이 최초 91년도 1월 달에 그 시작이 돼서 지금 30년이 넘도록 그 중단이 돼 있었는데 그 부도로 사업자 부도로 인한 그 민사 소송 건들이 그동안 계속 수십 건에 달하게 진행이 돼 오다가 지금 정리가 지금 되는 단계에 있고요. 최근에 저희 금년 5월 달에 그 건축 직접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건축 관계자 변경, 소유자 이제 소송에 따른 그런 절차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6월 빠르면 지금 6월이지만 6월 중부터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지금 20년 넘게 네. 공사 중단된 상태인데 재건축을 한다 하면 그를 헐고 다시 신축을 합니까? 아니면 그 상태에서 다시 이어서 공사를 합니까? 네, 그게 공사 중지 당시에 지상층까지 구주체가 일부 올라가 있었는데 구조 안전이나 미관을 고려해서 지상 부분은 저희가 일부러 해체를 시켜놓은 상태고 지하는 구조 안전 문제상에 지하층 구조물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는 그간 한 30년간 중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조 안전 진단을 선행을 하고요. 그 지상으로 올라가는 방안은 계속 진행이 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네네. 올린다 이 말씀입니다. 네. 하여튼 그 안전진단 충분히 해서 건축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하루 빨리 유성의 그 거리를 좀 면모를 좀 갖출 수 있게 심중 노력을 기울이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예, 송봉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송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송봉식 의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셔서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이제 내년 조금 있으면은 유성 온천문화 관광 거점지구 사업도 시작을 해서 이제 체험관 건립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착수보고인가요? 그 존치구요? 공원 만들기 위한. 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 거리가 그 유성온천, 그 유성호텔까지 이어지면서 그 거리가 발전하지 않으면 이 유성 관광은 부활을 못합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제 임기는 얼마 안 남으셨지만 우리 남아 계신 과장님들이 뭐 해당 부서인 문화관광과, 그다음에 녹지산림과하고 협업을 좀 하셔가지고 도시계획서부터 들어올 건물서부터 그 거리를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게 유성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심도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꼭 필요합니다, 유성을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고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의를 하고 13시 30분에 휴일을 속기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휴일을 속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사항은 자료 제출일 기준 공통 2건, 개별 10건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1조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하고 개별사항 위주로 처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 보건의학과 조치 요구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첫 번째, 소관조례의 검토 및 정비 관련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및 생활계 유해 폐기물 처리 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폐의약품 처리 및 수거관리 주체가 환경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 수수료 면제 대상의 병역 명문가 구성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후조리원 지원 방안 검토 관련입니다. 산후조리원이 일개소에 그치는 우리 구의 현실에 있어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을 기준 준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150% 초과 가정까지 확대하였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다양한 환경에 있는 산모와 신생아를 소외됨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약품 재고 현황 관리 관련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은 관리는 지역보건의료 시스템을 통해 입출고 및 재고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이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서식에 맞춘 자료관리도 병행하여 유효기관과 입출고 수량 등을 정확히 기입하고 의약품 관리에 오차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료장비 관리 현황 관련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정도 관리를 시행하여 검사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정기 점검 및 수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노후한 장비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기 전 적기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상포진 접종 대상자 확대 관련입니다. 현재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진행 중이며 지원 대상을 요청하신 대로 면역기능 저하자 및 저연령층까지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에 관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만 대전시에서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접종비를 백신의 종류 무관하게 1인당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계획으로 올해 7월에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성구의 입장에서는 금년 및 내년 이후의 접종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대전광역시 추경 편성 여부에 따라 유성구의 사업 계획을 재설정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폐의약품 처리 및 전용 수거함 추가 설치 관련입니다. 현재 보건의학과는 폐의약품 배출 요령 및 전용 수거함 위치 홍보, 폐의약품 배출 관련 소모품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 설치 현황을 파악하였고 약사회에 확인한 결과 전체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가 가능함을 파악하여 이를 홍보물에 반영하여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향후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홍보를 확대하여 폐의약품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및 토양 수질 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건강정책과 처리 결과입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상 사업 목록에 자살 예방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점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이희래 의원님께서 전부 개정 발의하여 2025년 5월 15일 공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8조 사업 수행 목록에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사업 운영을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신건강교육 프로그램 지속적인 운영 관련입니다. 일회성의 정신건강 홍보 행사보다는 여러 회에 걸친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취업 전 청년을 대상으로 자기 이해 및 스트레스 관리를 지원하는 소그룹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우리의 화양연화를 기획하였습니다. 금년 중 총 3회기를 진행할 계획이며 회기당 4회차에서 6회차의 내용을 담고 있고 5월에 1회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치매관리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치매 고위험군 대상으로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의 관리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마친 참가자에게 인지학습지 배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치매 조기 검진과 연계한 신경심리검사도 정기적으로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치료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수준, 건강상태, 환경변화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목표 달성도와 만족도에 따라 맞춤형 사례관리의 계획을 수정, 조절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로당 ICT 사업 관련입니다. 유성구 어르신들의 고혈압, 혈당 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보건소와 동간호사의 업무가 서로 중복됨 없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년 7월부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관련입니다. 생명지킴이 양성, 우울증의 이해와 자기돌봄 교육, 마음안심버스 운영,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기존 사업의
진행하면서도 정확한 대상 선정, 시의성 있는 주제 전달 등을 통해 효율성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기존 사업들을 재검토하였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여러 사업을 통해 접하는 국민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정신보건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게 다양한 정신보건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세개하는 자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의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한 위원님, 죄송합니다. 양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명환 의원입니다. 폐의약품 처리 및 전용 수거함 추가 설치가 있습니다. 폐약품 배출 관련 참여단체 등 소모품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소모품 지원은 어떤 거 하신 겁니까? 지금 사업 내용에는 소모품 지원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약국은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조달되고 있다고 해서 약국은 대상이 되지는 않고 약국 이외의 동이나 보건소, 구청 이런 쪽에 대한 소모품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모품이 어떤 거죠? 그러니까는 그 수거함이라든지 수거함에 속에 채우는 그 비닐봉투라든지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약국은 없어요? 약국은 자체적으로 해서 도매상으로를 통해서 그 배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의를 해봤는데 그런 것들 물품 지원은 필요 없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관리지침이 개정됐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건복지부하고 환경부 둘이 양측에서 했었는데 지금 환경부로 일원화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그러면은 그럼 우리도 청소년과랑 보건의학과 둘 중 양쪽에서 할 게 아니고 그럼 한쪽에서 청소년과에서 맞는 게 더 마땅하겠네요? 그래서 폐기는 청소년승전과에서 하고요. 그렇지만 이거 홍보라든지 수거할 수 있는 체계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분업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조례도 개정을 이번에 했습니다. 한쪽에서 맞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여기 환경부가 일어나됐는데? 그럼 더 좋긴 한데요.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지금 보건소 소관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수거함 현황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수거함 설치 현황 209개인데요. 네. 구중마을지원센터가 그러니까 시자원순환과가 민간 위탁을 해서 구중마을지원센터가 설치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성구 자원봉사센터가 지원을 해서 설치한 것이 지금 9개, 구중마을지원센터에서 지원해서 설치한 것이 100개, 거기 있는 아파트 이름대로 그렇게 돼 있고 그것이 시자원수원안과에서 민간 위탁을 통해 그 예산으로 구중마을지원센터에서 이렇게 배치를 한 것입니다. 유성구 청소년 수련관은요? 마을 봉사단에서 지원을 해서 그쪽에 그쪽을 통해서 반석하기 노은동 1원 아파트에 배치를 했습니다. 마을 봉사단이 유성구 청소년 수련관에 이렇게 돈을 줘서? 예, 그리고 거기에서 이쪽에 그 수거함 같은 걸 관리를 대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어떤 역할을 한 거죠? 수련관이 그 아파트에 그 관리사무소에 그 수거함이라든지 수거함 같은 것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달을 해서 수거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한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이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유성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지금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에 관한 교육을 시행을 하면서 그 약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약물 수거함을 그렇게 지원을 했다고 지금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209개인데 이거는 다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여기에서 수거된 의약품을 그 관리실에서 그 해당되는 동사무소에 갖다 두면 그 동사무소에서 직접 수거된 약과 같이 보관했다가 거기 청소행정과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동사무소가 되어 있습니다. 수거를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서 그 동사무소까지 갖다 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장 제가 보건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지금 구죽동에 구죽마을지원센터가 100개소잖아요. 네. 이 사업이 시자원순환과에서 예산을 내려보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쓰레기 매립장 있죠. 매립장이 협의체에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예산을 자원순환과에서 반영해가지고 내려간 돈이에요. 요 아마 요 내용까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구죽 마을지원센터라고 공동체가 있어요. 네. 예,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구죽동에 있는 아파트 그 통로에 100여 개가 설치돼 가지고 거기에서 수거하고 그런 거니까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은 예, 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페이지 133페이지 의약품 재고 현황 관리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보면 지역보건 의료 시스템을 통해서 재고 파악이나 관리 대장을 점검한다고 했는데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건 원래부터 있었던 시스템. 그러면은 유성구 보건소는 이 시스템을 활용을 잘 안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과 작년에 의회에 제출하는 그 서식 간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 시스템에 등록하는 의약품 목록의 차이가 있어서 그걸 다 제거하고 제출하느라고 작년에 그게 일치하지 않아서 좀 정리하시느라고 네.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 활용을 하니까 어떠세요? 그 관리 대장이랑 같이 점검해서 지금은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원래부터도 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걸 이제 분기별로 확인을 하거나 그런 거는 일일이 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기별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2025년은 지금 2분기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까요? 진행. 네. 그러니까 1분기 마무리하고 그거에 대한 점검은 맞춘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보고를 해주시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아서 진행을 잘 하고 계시는지 지금 말씀을 들어서는 충분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럼 이런 사항을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 사도위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면 네, 훨씬 더 이후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사용처나 지출 날짜나 사용 내역 이런 게 뭐 폐기량도 마찬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거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의료장비 관리 현황은 내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리하셔가지고 잘 사용하시는 거는 굉장히 알뜰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우려가 되는 게 정말 필요할 때 고장이 날까봐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 점검도 잘 하셔서 잘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내구년이 남아 있어도 또 기계이다 보니까 고장이 날 수 있으니까 잘 관리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데 불편 없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욱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수 의원입니다. 133쪽에 대상포진 접종자 대상자 확대 추진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치 요구 사항은 접종 대상자를 70세 이상부터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노력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무료 접종 사업 추진을 보면 지금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접종을 2026년까지 완료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에서 5개구 전체를 확대해서 지금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시에서는 지금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을 대상으로 접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1인당 10만 원까지 새로운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1인당 10만 원 이상은 허가를 안 해주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는 그 작년에도 본 예산으로 편입을 하려다가 좀 더 고민을 한 후에 이번에 추경으로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접종하는 4백신이 효과가 좋고 그런데 비싸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유지하고 싶지만 만약에 시에서 접종 불문 1인당 10만 원씩까지만 인정하는 걸로 하면 이거를 어떤 사람은 이 프로그램, 어떤 사람은 저 프로그램 이렇게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정 지역에 따라서 또 다르게 유지하기도 쉽지 않아서 아마도 그 시의 방침을 내년부터는 따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싱글릭스에서 그 한 병에 4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죠? 그러니까 2번 접종하는데 40만 원 그러니까 가까이 20만 원씩 해서 소요됩니다. 2회 접종을 하는데 네. 지금 시에서 내려온 거는 1회 접종이면서 10만 원 상당이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시행한 거하고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요. 접종약 그 예산과 네. 또 그 대상자도 80세 이상인데 65세 이상으로 대상자도 또 변경이 됐고 그러면 내년부터라면 올해는 그대로 유지가 해서 하는 거고요. 추경이 또 이번에 추경이 편성이 되면 하반기에 몇 달이라도 시행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추경으로 하는지 이해는 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추경으로 온다는 그 공문이 왔나요? 지금 실무자들 5개국 실무자를 소집해서 그거 추진 관련한 회의를 2차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접종약도 대상자도 다르기 때문에 네.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기존에 했던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담당자 뭐 회의 때도 다 이렇게 서로 공유해서 누수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존경하는 양명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폐의약품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유성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수거함 현황 100개 설치한 게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놓여져서 그거 수거함이 놓여 있는 건 상시적으로 놓여 있는 거고요. 청소년 수련관에서 그걸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게 아파트에 그러니까 비치가 되어 있고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청소년 수련관에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그게 현재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냐는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벤트성으로 한 번 한 건지 아니면 아파트별로 100개 있는 그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도 거기에 약품이 어느 정도 수집이 되면 그거를 가져다가 배출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사항이에요. 저희가 청소행정과를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다 유지되는 걸로 저희는 연계를 받았습니다. 이거 소장님 그래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 내용을 내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전용 수거함 추가 설치 관련해가지고 운영되는 현황처럼 보여지는 거잖아요. 요거는 현황을 자세하게 파악한 다음에 내용을 좀 내셨어야 되는 것 같고요. 요거는 한 번 더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조치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그때 부탁드렸던 내용이 홍보물을 좀 대신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네. 것으로. 그래서 네. 자체 제작을 새로 하셔서 홈페이지에도 이제 게시를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다만 그때 하나 부탁드렸던 거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의약품이 몇 개 안 남았을 때 귀찮아서 그냥 일반 종량제 봉투에다 담아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같은 구민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홍보를 좀 강화해서 폐의약품이 어쨌든 가능한 한 좀 많이 수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런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 배출 요령 같은 것도 뭐 개첩도 하고 홍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처리 내용에 보면 홈페이지에 게시한 걸로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아니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만은 지금 현재로는 그런 상황이고요. 약사회가 전체 약국에서 그거 수거를 받고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해서 사실은 접근성이 제일
좋은 곳은 약국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국을 통한 폐기가 가장 안전하고 그럴 것으로 판단되고, 왜냐하면 복도에나 관리사무소에 있으면 그 박스 안에 있는 약물의 관리라든지 다시 누군가가 다시 집어간다든지 그런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적절한지를 좀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런 문제는 손이 들어가지 않게 하면 돼요. 자물쇠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뭐 충분히 판단을 하셔서 나중에 해주시면 되는 것인데, 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꼭 배출을 어디에다가만 하는 게 홍보는 아니거든요. 의약품을, 그러니까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그대로 종량대에 버렸을 경우에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깨쳐주는 홍보물도 저는 홍보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출 요령만 홍보해라가 아니라 그런 것 등에 대해서 분리배출해야 되는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사실 이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하셔서 저희 공동주택이 많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관리사무소 협조를 얻어서 그런 홍보물, 그러니까 이렇게 폐의약품을 버리면 얼마나 자연이 파괴가 되는지 뭐 이런 것 등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홍보 문구를 좀 배출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또 뭐 배출 요령을 넣어가지고 하시는 방법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폭넓게.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송봉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꾸 소리 왔다 갔다 걸래. 이쪽에서 손을 드시길래. 너무 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송봉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비워주시죠. 이름을 바꾸던지 해야지.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안 그래요? 네, 소장님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 이성 구민이 다 건강해야죠. 감사합니다. 저는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항상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지난 행감 때 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유성구가 산후조리원이 좀 부족해서 타구로 산모들이 그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 지역에서 가까운 집의 근거리에서 이렇게 조리를 하기를 바라지, 타구까지 가서 하면은 여러 가지 교통 문제라든지 시간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없잖아 있어서 우리 유성구에 지금 가동되고 있는 산후조리원이 한 군데, 네. 지금 한 군데 우리 유성구 이제 인구가 37만이고 또 이제 청년층들이 좀 다양하게 계신데, 한 개 산후조리원 가지고 우리 유성구 산후조리원이 커버가 되나요? 지금 그쪽으로 입원해서 다 하는 게 우리 출생아 수의 한 6분의 1 정도만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6분의 1? 네. 그래서 지금 저출산 문제를 우리 구뿐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굉장히 그거를 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와중에 언젠가는 출산율이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해서 이게 자꾸 뭐 결혼해라, 아기 낳아라 하는 것보다도 아기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지자체에서 할 일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산후조리도 할 데도 없고 여러 가지 뭐 시설도 부족한데 아기만 낳으라고 자꾸 그러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올 수 있고 해서 앞으로 인구가 늘면서 아기 출생률도 는다고 보고 조리원도 좀 개체수를 좀 늘리는 것도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지금 정부에서 지금 자꾸 그 산후대책에서 굉장히 강구를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돼야만 되고 또 막상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니까 산후조리 할 데가 없다 했을 때는 그것도 난관에 부닥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시설을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서 처녀 총각이 결혼해서 아기만 나오면 얼마든지 산후조리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놨다. 우리 유성구로 와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싶어서 장기적으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아까 제가 답을 좀 실수했는데 6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 가량입니다. 2분의 1? 네. 그렇기나 하여튼 2분의 1이 됐던 6분의 1이 됐던 지금 부족해서 지금 타국으로 간다는 건 상당히 좀 모양새도 안 좋고 어렵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의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수 의원입니다. 135쪽에 정신건강교육 프로그램 지속적 운영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조치요구 사항을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요구를 했어요. 지속적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근데 여기 정신건강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을 보면 대상이 취업 전 청년에 이렇게 한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이렇게 요구한 것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요구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뭐 특별한 또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반 대상으로 한 시민의 계획은? 일반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얼마 전에도 대규모로 했는데 그 시리즈로는 저희가 그 준비는 못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리즈로 그러니까는 포커스에 사실은 좀 더 도움이 필요한 층을 대상해서 비슷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동료 집단으로 모아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리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했는데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거는 저희가 별도로 따로 추진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좀 많아서 그거 말고 다른 프로그램 있잖아요. 서구에서 지난번에 했던 거 최근에 행사했던 거. 이거는 시리즈도 하지 않아요? 그렇지. 네, 그리고 지금 시리즈가 그 일반 주민 중에서 이제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련한 대규모의 강연을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해서 매년 규모가 크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해서 지금 금년에도 이미 실시했고 내년에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청소년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 정신보건 교육은 우리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첫걸음이거든요. 일반 주민에게 정신건강 교육을 하는 것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지지체계를 강화할 수가 있고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모든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에게 스트레스 관리 방법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긍정적 사고를 기르는 방법 등 이런 것들을 일반 주민들에게 일회성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건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적 지지체계를 강화한다고 봐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데서 발전을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요구사항을
그렇게 일반 주민을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뭐 1회부터 9회까지 하는 데도 있고 1회부터 5회까지도 하는 거 있고요. 그 방법은 뭐 세미나로 할 수도 있고 워크숍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보면은 살기는 좋아졌지만 정신 건강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분노를 조절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긍정적 사고보다는 부정적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해결해야 될까? 그것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일반 주민을 대상해서 지속적으로 아마 그 홈페이지나 각 동에 우리가 직능단체에 공지사항으로 내보내면 많이들 갈 거예요. 그것은 힐링과 연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렇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 청소년으로 계획을 세웠으니까 하반기에는 한번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긍정적 사고를 가지는 그런 입장이라든가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감정조절법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욱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김미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기사를 보다 보니까 유성군은 비만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받으셨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좀 표창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으셨나 싶고요. 그런 부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다양한 뭐 비만 예방 프로그램,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협력 강화 등 체계적인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온 점을 우수한 평가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조금 더 덧붙이면 본 의원이 다른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보건소 건강정책과 건강증진팀에서 유성별밤 운동교실과 연계해서 운동기구 올바른 사용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더라고요. 네. 예, 그런 부분도 부서 간에 또 협조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항상 잘못한 것만 말씀드리다가 또 칭찬을 해주니까 저도 조금 쑥스럽긴 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페이지 135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 기사가 대전이 초고령화 시대이고 치매가 사회적인 문제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대전시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고 상당수가 제도권 밖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유성구는 초고령 사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12.2%로 고령 사회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치매 환자 수하고 이런 유병률이 함께 상승하고 있어서 치매 환자 관리가 조금 체계적이고 그에 좀 걸맞는 수준으로 따라가야 하는데 유성구는 좀 어떻다고 보세요, 소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통계학적으로는 작년도까지의 통계상으로는 치매 관리율이 높은 편은 아니고 좀 처지는 편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작년 말서부터 이제 치매 선별 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각 동별로 매달 나가서 이렇게 해서 보건소까지 찾아오지 못하고 거리가 멀어서 그런 분들은 동사무소에서 매달 일정한 날에 가서 검사를 하는 걸로 지금 체계를 해서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예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25% 정도 증가한 치매 등록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등록한 환자들에 대해서 평가에 따라서 뭐 지원 사업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지장애 등급의 분들에게 대상으로 하는 치매 교실 그 프로그램도 그전에는 이제 보건소에서만 했었는데 이제 각 치매 안심 마을에서 또 기획해서 지금 1차는 노은 3동에서 했고 하반기에는 구죽동에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등록 관리하거나 선별 검사가 조금 부진한데 그 부분 신경 쓰시겠다고 네. 또 하신 말씀에 책임 있게 잘 하고 계셔가지고 좀 믿음도 가고 신뢰도 가고요. 또 그 등록과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개인 뭐 가족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프로그램도 필요한데 또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책임감 있게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추진 중이면 완료는 언제 돼요, 소장님? 모든 사업이요. 계속 끊임없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양명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명한 의원입니다. 경로당 ICT 사업이 있습니다. 비스마트 경로당 혈압계 및 혈당 측정기기 제공 현황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40개소를 하셨고 2025년도에 28개소가 예정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2025년도 이거 다 하셨나요? 지금 25년도 거 지금 자료 제출 시기에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진잔동에 있는 경로당 7곳만 했는데요. 지금 이번 달, 다음 달까지 해서 다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로당에 어떤 걸 드리는 거죠? 지금 그 혈압계와 혈당 측정기를 배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개씩 드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측정하는지 교육도 하시나요? 예, 측정하는 교육도 다 같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어떻게 교육하시면 잘 하시나요? 네? 교육하시면 잘 쓰시고 계시나요? 그 활용을 잘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달을 해드리고 교육을 해드리고 그 밖에 다음에 방문을 하거나 할 때 그때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드린 게 있는데 이건 당년은 소모품이라서 네. 다 떨어지진 않았나요? 지금 경로당의 운영비로 혈상 스틱을 갖다가 계속 다시 추가 구매하고 있는 걸로. 운영비로? 네. 더 이상 보건소에서 이렇게 더 이상 대주진 않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예, 항상 그래도 이미 당뇨기를 줬으니까 혈당기를 주고 또 혈압계를 줬으니까 잘 활용되고 있는지 교육은 계속 주기적으로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잘 활용되고 있는지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송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136페이지하고 137페이지 같이 보시면 생명존중 문화존중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네. 행감 조치 요구 사항에 보면 이제 자살 고위험군 증가 추세에 따른 효과적인 자살 예방 사업에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조치 내용에 보면은 대상에 따른 효과적인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상 1, 2, 3이 어떤 기준의 대상이죠? 1, 2, 3?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병원, 2번은 그런 자살에 쓰이는 자살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거, 3번은 우리 그 지역의 방동저수지 이렇게 구분을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인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사업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경로에 따른 걸로 제출했어야 되는데 용어를 잘못 쓴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대상에 따른 효과적인 자살 예방이 프로그램이 생명지킴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가 대중 강연 같은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명지킴이라고 해서
주변의 유관기관 종사자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교육을 계속 넓혀 나가고 그쪽을 통해서 의뢰되고 있는 환자들, 고위험군들은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연계 그리고 또 마음 투자 사업 이런 것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 관리는 우리 위탁을 준 그 수탁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로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사업들을 어차피 수탁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내용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좀 알아보기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자살 고위험군으로 사례 관리하는 대상 수가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자살 고위험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 등록 회원은 지금 77명으로 지금 22년에 비해서 한 2배 가량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그 자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자살이라는 게 물론 뭐 초기 시도하는 경우도 많지만 한번 경험 있는 분들이 계속 시도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위험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계속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유성구의 정례의 제4차 사이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의를 선포합니다.